칸트 철학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칸트 철학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칸트 철학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칸트 철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칸트 철학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 두 극단을 배격했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두 가지 모두를 다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서양 철학의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식, 본유관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맹신했죠. 반면 경험론은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경험론은 상식에 부합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됐죠?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회의주의로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놓고서도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었죠. 심지어 같은 것에 대한 나의 경험이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었습니다. 칸트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합리론과 경험론 두 가지 극단을 지향하려고 했던 것이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 다음 라이프니츠 이후에 볼프로 이어지는 이런 합리론은 이성을 극대화하려고 했어요. 결국 형이상학적으로 신, 자유, 영혼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극단으로 빠졌습니다. 칸트는 이 극단적으로 빠지는 이 합리론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죠. 반면 로크, 버클리, 휴무로 이어진 경험론은 경험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휴메에 이르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회의주의에 빠졌죠. 휴문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거 이런 것은 인간이 습관의 착오에 빠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심지어 휴문, 수학, 기하 이런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회의주의에서 칸트는 철학을 구출해 내려고 했죠. 그래서 칸트는 합리론의 이성 극대화와 경험론의 회의론에서 철학을 구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철학을 하였는데요.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은 보편적인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였죠.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위와 같이 경험을 재료 삼아 인간 지성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능력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식 주체의 능동적, 자발적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 이것이 칸트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계몽주의적 주체의 철학적 완성을 보였던 것이죠. 순수 이성 비판이란 무엇인가요? 순수 이성 비판 책 이전에 칸트가 쓴 논문을 보면 이 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칸트는 교수 취임 때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그 원리들에 관하여. 이 논문 이후에 감성과 이성의 한계를 발견하고 순수 이성 비판을 출간했는데요. 사실 순수 이성 비판 책 이름을 감성과 이성의 한계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지었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칸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감성과 이성, 즉 경험론과 합리론의 한계가 있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죠. 칸트는 경험론이 말하는 감성계와 합리론이 말하는 지성계의 형식과 그 원리, 그런 것을 다시 고찰하려고 했습니다. 즉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사람에게는 경험 이전의 선천적인 인식, 이것이 있었다고 봤죠. 그래서 그것을 순수 이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칸트에게 수학, 기하학은 인간의 경험적 인식에 앞선 선천적인 인식, 아프리오리였죠. 이런 순수 이성을 그대로 합리론자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신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경험론자처럼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칸트의 철학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안다면 칸트가 무엇을 강조했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